안녕하십니까. 청년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청년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정치권을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 평론가로서 항상 이제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 소식에 따라 보수 입장에서 저는 보수의 이념과 신념이 상당히 들어맞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의 청년 입장에서 많은 소식을 전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요즘 정말 화두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오늘은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권 논란, 그리고 이에 따라 나경원 의원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비판 발언을 바탕으로 제 입장의 본의회 신뢰와 권력 감시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SNS를 토대로 남긴 발언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두 번째 줄이 보이시죠?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게 바로 독재 ABC다. 청문위원을 고발하는 건 민주질서 파괴이자 의회 독재 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 이제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김민석 후보자에게 정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청문위원들의 질의 태도와 표현 등을 문제 삼아 형사 고발이나 법적 조치를 거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걸 두고 나경원 의원은 청문회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검증하는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정쟁을 넘어서 국회의 본질적인 권한인 인사검증 기능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질의 내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청문위원을 고발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앞으로 누가 소신있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이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입법부를 위축시키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국민의힘 이제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정말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국민검증에서 이미 탈락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정책을 비리 백화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첫 줄에 보이시죠? 물론 이러한 표현은 자극적일 수 있지만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치부하긴 어렵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내역 얼마인지 아십니까? 5년 전엔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징금, 그러니까 6억 1,600만 원, 생활비 2억 3천만 원, 그리고 현금 2억 원을 지출하고도 오히려 자신의 재산은 1억 5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 봐도 국회의원 세비만으로 맞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형식으로 작성된 차용증으로 무려 11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렸고 그 중엔 불법 후원자로 지목된 인물도 있었다는 점이 바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자녀 특혜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아들의 동아리 아이디어가
국회의 법안으로 발의되었고 그 아들이 만든 단체가 김민석 후보자의 의원실 명의로 세미나를 열고 연 무려 9천만 원이 드는 대학까지 다니는 상황에서 재정 출처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이 5억을 벌고 13억을 쓴 김민석 의원은 8억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논란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김민석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여당, 야당의 태도 차이와 의회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 공세다, 국정 발목 잡기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문수 전 장관까지 포함한 정말 전혀 무관한 인사들을 증인으로 이제 신청하면서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부터 외교 특사를 접견하고 차관들과 함께 재난 상황실을 방문하는 등 이미 총리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 우리는 이미 임명할 거니까 청문회는 형식일 뿐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마저 침묵을 한다면 누가 권력을 감시하고 누가 국민을 대신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청년 입장에서 공직자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그 사회는 더 이상 건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청문위원을 고발하겠다라는 시도, 설명되지 않는 재산과 그리고 자녀의 특혜 의혹이죠. 그리고 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대응은 모두 민주주의의 신뢰를 해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본질적인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